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요. 뷰란 무엇인가? 역시 데이터베이스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 버추얼 테이블. 예,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조회 가능. SQL이 간편해질 수 있다. 저장 공간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직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과 부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정보, 직원 이름, 부서 이름, 뭐 이렇게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매번 조인을 하는 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한 번에 뭐 테이블 조인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하나의 테이블을 그냥 조회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지금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 뷰란 걸 쓰면요. 뷰란 거를 만들면요. 우리가 썼던 이런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우리가 원하는 정보, 4개의 컬럼만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럼 요 4개의 컬럼만 조회할 수 있는, 이 4개의 컬럼만 조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 테이블. 그것이 바로 뷰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즉, 이 뷰는요, 뭐 이것도 테이블이라고, 뭐 생긴 거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또 테이블일 수 있는데요. 이 뷰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담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뷰를 만들어 두면요. 이 두 개의 테이블 조인할 필요 없이 이 뷰만 그냥 select 별 from 이 뷰 이름 이렇게 뷰 이름 여기 있네요. 뷰 이름을 적으면요. 이 데이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조인도 없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SQL이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인 안 써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저장 공간을, 얘는 일종의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공간을 안 써요.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 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 아닌지는 잠시 뒤에. 어쨌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장 공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셀렉트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지운다거나 가능은 해요. 하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권한에 따른 데이터 조회. 권한. 예를 들어 어떤 부서, 어떤 회사에 직원 테이블이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있고요.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 CEO.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직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겠죠.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연봉 정보까지 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이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사장과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본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우리 과장님은 연봉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이제 뭐 해커가 아닌 이상.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사장님은 다 볼 수 있고요. 신입사원은 자기 자신. 뭐 예를 들어 과장쯤 되면은 우리 과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 정도 한 요만큼 볼 수 있겠죠. 근데 테이블은 하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만큼 보고 누구는 요만큼 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뷰를 통해서 사장이 볼 수 있는 뷰를 따로 만들어 주고요. 아이고,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얘도 녹화하다가 좀 사고가 생겨가지고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뭐야 이게. 그래서 뷰를 사장을 위한 뷰, 과장을 위한 뷰, 신입사원을 위한 뷰를 따로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급에 맞게 주어진 이 뷰를 제공함으로써 권한에 따른 데이터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테이블은 원본이고요. 원본. 뷰라는 가상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뷰.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 뷰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뷰 한번 보겠습니다. 뷰는요, 마치 테이블 만들듯이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크리에이트문을 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보죠. 교수 테이블이 있어요. 원본이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예요. 근데 나는 이 중에서 사실 월급, 이런 것들은 좀 예민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같은 교수들끼리 막 서로 막 연봉, 저 사람은 얼마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월급이 얼마네? 이런 거. 그래서 교수 테이블은 그냥 냅두고 교수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는 뭐 연락처라던가 입사일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볼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미 교수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요 두 개의 컬럼만 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교수 테이블을 기반으로 뷰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뷰를. 자, 보세요. 크리에이트 뷰. 뷰 이름. 뷰 이름이에요. 이건 마음대로 지으면 됩니다. as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뷰에 들어갈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셀렉트 문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지금 이 셀렉트 문 특별한 건 없고요. 교수 테이블에서 요 6개의 컬럼만, 전체 컬럼은 원래 교수 테이블은 원래 8개의 컬럼이 있었는데요. 이 뷰에는 그 중에서 2개 빼고 6개의 컬럼만 지정해서 뷰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뷰가 만들어져요. 뷰가 만들어지고요. 요 뷰를 셀렉트 하면은 8개가 아닌 6개의 컬럼이 있는 마치 테이블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렇고요. 뭐 뒤에 좀 나오겠지만요. 사실 이 뷰라는 것은요. 우리가 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6개의 컬럼을 가진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또 뭐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뷰 안에는 뷰를 만들었잖아요. 이 뷰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요 셀렉트문, 뷰를 만들면서 썼던 요 셀렉트문이 들어있습니다. 예, 셀렉트문이 들어있어요. 뷰 안에는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일단 뷰를 조회하잖아요. 그럼 그 뷰 안에 있는 셀렉트문이 이어서 실행되는 거예요. 뷰를 조회하면은 그 뷰 안에 있는 셀렉트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셀렉트문을 따로 저장을 해서 매번 그 셀렉트문을 치지 않고 뷰를 그냥 심플하게 조회함으로써 복잡한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 셀렉트문을 조회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본다는 거죠. 잠시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직접적으로. 자, 첫 번째 한번 101번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고, 정보.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는요, 전체 학과 학생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뿌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01번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1번 학과의 조교가 되겠죠. 101번 학과의 조교는 101번 학과 학생들의 정보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1번 학과의 조교가 볼 수 있는 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create 뷰. 뷰 이름 써주세요. 이거는 뭐 그냥 적당히 대충. 그리고 핵심이 될 수 있는 요거를 적어줍니다. 학번과 이름과 학과 번호만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 적어주고요. 조건은 101번이라고 했으니까 101번 학과에 대한 것만 이렇게 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금 만든 뷰를 똑같이 테이블인 것처럼 조회를 해보면, 자, 101번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101번만 나와요. 그쵸?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근데 주목할 게 요 컬럼명 그대로 썼잖아요. 원래 테이블에 있던 컬럼명. 이 뷰에도 그럼 그 컬럼명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뷰를 만들면서 컬럼명을 좀 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02번 학과 학생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뷰인데요. 첫 번째, 한글로 컬럼 이름을 한번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학과 이름까지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학과 이름 안 나오죠? 네, 학과 이름 안 나오잖아요. 방금 했던 것. 그래서 이런 정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뷰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V, 데프트, 102번. 자, 한글 컬럼. 우리 여기서 이제 바로 에즈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뷰 이름 써주고 바로 에즈, 셀렉트만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컬럼명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이름,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에즈. 자, 셀렉트 쓰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학과 이름은요, 학생 테이블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학과 이름은 학과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그러려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학과 이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웠던 대로 일단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학생 테이블의 이름, 학생 테이블의 학년, 학과 테이블의 이름 이렇게 하고 두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을 해야겠죠. 당연히 외어절 연결을 위한 컬럼끼리의 연결도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102번 학과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뷰를 쓰려면 이 정도 좀 복잡한 SQL 셀렉트문에 대해서 뷰를 만드는 게 낫겠죠. 간단한 건 그냥 뷰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뷰를 만들었고요. 방금 만든 뷰를 조회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이름, 자, 한글 컬럼명 이름 나왔고요. 학과 이름 나옵니다. 102번 학과예요. 자,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복잡한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별 평균 급여와 총계 정보, 총합 정보를 제공하는 뷰래요. 이 정도 좀 어려운, 좀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뷰는 만들 가치가 있겠죠. 간단한 건 그냥 뷰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뷰. 뷰 이름 뭐 적당히 교수 테이블에서 평균과 합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배웠던 그냥 셀렉트만 쓰면 돼요. 학과별로 총급여와 평균급여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에즈 다음에 나오는 셀렉트문은 우리 그냥 평소에 썼던 셀렉트문이에요. 사실은 그룹 바이 데프트 넘버 뷰 만들어주고 방금 만든 요 뷰를 검색해주면 학과별로 총급여와 평균급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 내용이 인라인 뷰라는 게 있어요. 인라인 뷰. 대표적으로 프롬에다가 서브 쿼리를 썼을 때 만들어지는 임시 뷰가 인라인 뷰입니다. 그러니까 뷰를 별도로 방금처럼 이렇게 이름 붙여서 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프롬절에다가 셀렉트문을 쓰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임시로 뷰가 만들어져요. 예, 그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자, 요런 뷰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학과별로 학생들 평균 키, 평균 몸무게, 학과 이름을 담고 있는 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과별로 평균 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 프롬절부터 한번 써볼게요. 프롬절부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프롬절에다가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뭡니까? 평균 키, 평균 몸무게잖아요. 그것도 학과별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select depth number avg 평균 alias를 좀 주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별명이에요. avg weight avg weight from student group by depth number. 자, 요거 프롬절인데요. 프롬절에는 보통 프롬절 바로 뒤에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테이블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셀렉트문이 나왔어요. 학과별로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를 알려주는 셀렉트문이에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뷰라는 것은 어떤 셀렉트문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셀렉트문일 수도 있고요. 간단한 셀렉트문일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문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뷰인데요. 지금 여기도 셀렉트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걸 통해서 임시로 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 인라인 뷰입니다. 인라인 뷰.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라인 뷰가 일종의 임시 테이블인 것처럼 하나 생성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학과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테이블 조인을 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마지막 where s depth number는 뒤에 depth numb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셀렉트 문이 빠졌죠. 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의 테이블인 거예요. 뭐 정확히는 뷰지만요.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어서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에러가 나죠. 셀렉트문 빠졌으니까요. 셀렉트문 치고 다시 해볼게요. dname 아까 만들었던 avg height alias죠. avg weight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요거 어딨어 요거 아이고 이거 오타네요. 오타 또 오타가 날 텐데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써주고 여기 쉼표 써줘야죠. 이렇게 해주면은 학과별 평균 키와 몸무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딴 게 아니라요. 이렇게 프롬절 뒤에 이거 일종의 서브퀄인데요. 서브퀄이기도 하면서 뷰이기도 하죠. 임시로 뷰를 만들어서 이름 없는 뷰죠. 인라인 뷰를 만들어서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뷰 조회 원리인데요. 뷰 만들면요, 그 다음에 이 뷰를 조회를 했을 때 실제로는 그 뷰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뷰 안에 있는 여기 요 SQL문, 요게 궁극적으로는 요게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를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요. 수정 무슨 업데이트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create all replace view. replace 우리말로 하면 뭐 대체하다 그런 뜻이죠. 자, 아까 우리는 vdef101이라는 뷰를 여기 만들었습니다. 학번 이름, 학과 번호를 알 수 있는 뷰예요. 101번 학과에. 근데 나는 이 뷰를 고치고 싶어요. 여기다 추가로 학년, 그레이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그레이드 컬럼까지 추가해서 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업데이트문처럼 따로 뷰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뷰를 새로 만드는데 요 create all replace view, 즉 all replace가 새로 붙었죠.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서 하면요, 기존의 뷰를 다시 재정의, 덮어 씌워요. 덮어 씌워서 만듭니다. 그냥 만들면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다시 만들 때는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 그런 이름의 뷰가 있어. 그러면 그걸 고치거나 다시 만들 때는 이렇게 create or replace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뷰 만들 때 그냥 이걸 붙이는 게 속 편해요. 예.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all replace view vdef 아까 만든 뷰죠. 아까는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까지 썼고, 여기 이제 추가로 학년 정보, 그레이드까지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자, 학년 정보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 만들고 고치는 것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뷰 지우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객체이기 때문에 드랍 테이블, 드랍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얘도 드랍입니다. 드랍 뷰 하고 간단해요. 그냥 방금 만든 뷰 이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뷰가 지워집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요. 꼭 풀어보시고요. 예. 동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 문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건 연습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동영상 본다고 그게 제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 거예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배운 것을 잘 응용해서 연습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영상 내용을 잘 이해해야 연습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파트 있으면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혹시 뭐 인터넷 검색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해가 될 때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내용을 다 했습니다. 뭐 할 말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수업 시간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이 꽤 돼요. 지금 이거까지 하면 20 몇 개가 될 건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다른 동영상 강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가급적 열심히 배웠으니까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